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40대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15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다쿠치 요시우미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에 대한 불안과 의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40대를 위한 책입니다. 40대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인생의 방향을 뚜렷이 세울 수 있도록 동양 철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나만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0대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0년 후의 나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도의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미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상세하고 리얼하게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45세에 현재 부서에서 부장이 되고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같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비전을 아주 상세하고 리얼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머릿속으로만 그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집니다. 때문에 종이에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합니다. 여기에 나이 40대 자서전 같은 제목을 붙여서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덧붙인다면 더욱 현실감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밀한 인생 계획은 하루아침에 그려질 리가 없습니다. 40대의 어느 시점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세워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강해야 합니다. 한비자의 쟁선공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의 이 말은 치열한 경쟁을 일컫는 고사성어로 유명합니다. 조나라의 어느 대부가 유명한 마부에게 말을 부리는 기술을 배우고는 마차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대부는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믿고 마부와 3번이나 대결을 했는데도 연달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부가 화를 내면서 말을 다루는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저는 비책을 다 가르쳐 드렸지만 대부께서 잘못 받아들이셨습니다. 말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말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인데 대부께서는 저를 앞지르고자 초조해하고 앞서 달릴 때는 제가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말을 달릴 때는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데 항상 제게 마음을 쓰니 어찌 말과 일치되어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40대는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세상과 맞설 방법을 연구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마차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마부가 말과 마음을 일치시키듯이 일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20대는 실력이 있든 없든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쏟아내도 좋습니다. 그러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은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게 되어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20대 때 좌충우돌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한다는 말은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에 생긴 웬만한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축적되어 남다른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부딪히더라도 내 주장을 분명히 펴겠다. 여기서는 본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단 한 발 물러나고 타협안을 찾는 편이 좋겠다. 40대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와 상황에 맞춰서 강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욕망하되 그러나 절제해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인 지능에 주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재능, 그리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환경을 딛고 일어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집념에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발걸음으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리 되었어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욕망을 품는 그런 삶은 좋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헛된 마음은 절대 안 된다는 충고입니다. 40대는 자신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정하고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는 시기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더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어떤 욕망이 설정되었다면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혹시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에 나도 한 발 얹으려는 마음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욕망이라면 함부로 표출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욕망은 타인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아주 위험합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기에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욕망을 함부로 펼쳤다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망이 이렇듯 아무런 근거나 준비도 없이 일시적인 불길로 솟아오른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주변의 불행에 빠지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 삼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남이야 상관없이 나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고 부정과 결탁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설령 받아들여진다 해도 잠시뿐 인간으로서 신뢰를 잃음은 물론이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우려가 큽니다. 40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몇 계단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자기 삶의 폭을 넓히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 대로 욕심을 부려서 몇 가지 가능성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손을 대다 보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게 됩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열정적인 끈기로 매달리는 것이 최고 실력자로 거듭나는 지름길입니다. 장자에는 최고 실력자라는 위치에 오른다는 게 어떤 경지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나라에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 앞에서 소를 잡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뼈와 고기를 분리해내어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포정이 감탄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소를 보면 겉모습만 보였는데 3년이 지나자 뼈와 근육이 보였고 19년이 된 지금은 눈을 감고도 칼질을 할 수 있어 칼날이 뼈와 부딪히지 않고도 가죽과 고기를 도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40대는 이런 능력자가 되려는 열정과 욕망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준비된 자의 모습인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직하지 않았다면 40대들은 대부분 1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직에 흠뻑 빠져서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덤비지 않아도 관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느긋해진 채로 안이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대에도 변함없이 활기차게 일하려면 지금 자기 자리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안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베테랑 소리를 들어도 퇴직 후에 사회에 나가면 모든 면에서 햇병아리 신세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회사 밖은 험난하기 짝이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장자는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측정하며 송곳으로 땅의 깊이를 잰다라는 말로 오늘의 조직 사회에서 베테랑이라 의스대는 40대들을 꾸짖습니다. 장자의 말을 현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40대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마라. 스스로는 일에 능통하다고 자부해도 아직 그릇이 작은 인물이니 잘난 체하지 마라. 장자에는 황하에 사는 물의 신 하백이 자기 세계에 갇혀 살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백은 늘 자기가 살고 있는 황하의 풍부한 물과 드넓은 풍광에 감탄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 황하의 끝을 보려고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더욱 큰 세상을 보게 되었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함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의 신 약이 하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가 사는 곳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 매미에게 얼음을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가 시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조직에 흠뻑 빠져 있으면 거기서 얻은 결과만으로도 만족감에 빠지게 되어 시야가 좁아져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편안히 앉아있는 개구리가 그곳에 안주하다 마침내 삶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40대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40대에는 지식인처럼 생각하고 인격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현명함과 어짐의 40대가 되어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인생을 즐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논어에는 40대에 걸맞은 인생의 즐거움에 관한 조언으로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기 쉬운 유행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산처럼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즐긴다. 현명한 사람은 활동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어 장수를 누린다. 공자는 우리에게 현명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진 삶을 택할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지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일에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40대는 현명함과 어짐의 두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40대는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탐지하면서 매일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조직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존재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바탕은 어짐으로 위아래를 조율하고 현명함으로 조직을 안정되게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0대에는 아직은 현명함이 큰 부분을 차지해도 좋지만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짐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너그럽고 덕이 높다는 뜻으로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배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40대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0대가 반드시 다짐하고 버리고 세우고 투자해야 할 15가지 습관들을 통해 더 멋진 40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